자, 그럼요. 이번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거돈, 업무 가르쳐달라. 근무 시간 중에 불러서 집무실에서 성추행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제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용 좀 더 보면요. 피해 여성 집무실 불려간 건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5. 선거 후 사과. 이런 제안. 그리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했다는 겁니다. 법무법인에서 사실관계 공증을 받기도 했다. 그러니까 변호사 앞에서 공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과하고 뭐 사퇴한다 이런 거를 약속을 한 거죠. 이런 걸 공증을 받기도 하나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산시 산하기관 성희롱이 불거지자 당시에는 오거돈 시장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엄벌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얼마 전에 이렇지 않았어? 이렇게 또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옆에는 큰 사진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안고 위대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맡겨주신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부산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린 과오 또한 평생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최윤영 변호사. 네. 요 기사 제목에 뭐 전체적인 정황이 다 담겨 있어요. 상황이 어땠는지. 업무와 업무 얘기를 했다. 가르쳐달라고 했다 뭔가. 구체적으로 뭐 컴퓨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컴퓨터를 뭐 좀 가르쳐달라. 근무 시간 중이고요. 그리고 집무실입니다. 자, 이 경우에 지금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오거돈 시장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사실 예.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부산에 재판에 갔었어요. 아, 또 부산에 계셨어요. 예, 또 마침. 그래서 그 재판 전으로 이 그 뉴스가 나오면서 예. 주위에 계셨던 부산 분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는 모습을 봤는데요. 사실 그 작년입니까? 그 충남지사 안희정 지사의 어떤 그런 성추행과 예. 성폭행과 관련된 어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데에 대해서 예.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황당한 일인 것 같고요. 지금 업무를 가르쳐 달라라고 해서 마치 일각에서는 예. 성폭법상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는 오히려 예. 형법상의 강제 추행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같은 경우에는 예. 한마디로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그 지위를 이용을 해서 꼼짝 못하게 어떤 그 심리적인 상황을 만든 상황 속에서 추행을 하는 그런 것인 반면에 이 형법상 강제 추행은 예. 폭행이나 협박으로 해서 추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여성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예. 5분간 어떻게 보면 거칠게 5분간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추행을 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예. 사실관계는 물론 추후에 확인해야 예.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고 그것도 예. 시간이 5분 가까이나 지속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추행의 고의가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죠. 더불어서 아직까지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지 않습니다만 단순히 이것이 추행에 불과한 예. 것인가? 어떤 그 시장 집무실이 있고 예. 문이 잠긴 그런 상황 속에서 예. 과연 어떤 고의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서는 단순 추행을 넘어서 그 이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지금 그 피해 여성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성폭행과 관련돼서 2013년에 예. 모든 그 성폭행이 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다 빠졌습니다. 아. 피해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다만 피해 여성이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처벌 수위만 조정될 뿐이지 처벌은 사실상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두 가지 어떤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줄 수 있는 쟁점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처벌 수위는 어느 게 더 셉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형법상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예. 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예.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오. 그 반면에 지금 성폭법에 따르는 위계에 의한 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예. 추행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아. 왜냐하면 폭행 협박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성의 어떤 그 성적 예.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 것이 강제추행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아. 그 의도가 무엇인지 단순한 추행의 의도인 예.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나아간 예. 것인지 이런 부분이 향후 어떤 수사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그 그렇습니다. 처벌 수위는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변호사시니까요. 법무법인에서 사실관계를 공증받았다. 이런 것도 공증의 대상이 됩니까? 그만큼 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4월 7일 예. 그 오전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피해 여성이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남자친구가 그 부산시청까지 와서 거기 안에서 굉장히 밖에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큰 뭐 소란이 그런 있었다라고 보도 하는 내용도 오늘 거거든요.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거의 명확한 상태 속에서 예. 피해 여성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예. 이와 같은 일은 이 그 시청의 일이기도 합니다만 예. 개인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개인의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정무라인이 나서서 이 문제를 이 총선 이후로 어떻게 보면 보도를 연기하자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예. 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예.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이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단순히 성폭행을 넘어서 이 부분은 어떤 예. 그 시정에 있어서의 예. 어떤 선거법 위반 이 문제도 지금 현실적으로 그 문제될 여지가 없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분에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본격적으로 할 거고요. 최찬영 교수님. 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미 이런 일은 전조가 있었다. 이미 전조가 있어서 이거는 예고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여긴 지금 아까 기사가 안 나왔는데 예. 어떤 이제 언론 보도 보면은 어디 회식 자리에서인가요? 그 옆에 여성분들 이게 같이 한 몇 앉아 년 있는 됐죠, 거. 그게. 예, 됐고. 그때도 좀 논란이 됐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 사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 사진도 좀 보기에 따라서는 예. 글쎄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전조 같은 걸 느끼게 당시에도 하는, 논란이 좀 예, 됐어요, 그 사진. 얘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오거돈 시장이 이건 말고도 좀 논란이 된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미 예고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난해 얘기, 사실은 어떤 미투 의혹 이런 그렇습니다. 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그때 강하게 부인을 했죠. 부인해서 넘어갔죠. 예. 넘어갔는데 이제 이 부분이야 이렇게 또 터졌는데 예. 글쎄요, 재작년에 그 미투 논란이 뭐 우리 한국 사회 전체를 강타했었는데 예. 뭐 안희정 지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디 근무 시간에 집무실에 그것도 장소와 시간도 그렇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다들 지적하는 겁니다만 예.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랄까, 뭐 성평등 감수성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이렇게 안 돼 있는지 이게 성폭행, 이게 성폭력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률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예. 최 변호사께서. 그래서 이게 글쎄 여러 가지 뭐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예. 많은 논란을 알 것 같아요. 정치적인 예. 문제도 야기될 수가 있고 법적인 문제. 아무튼간에 이 사회 공직자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예. 공직자들이 저렇게 위계에 의한 것인지 어쨌든 뭐 형법상에 의한 것인지 는 모르겠으나 저렇게 부하 직원을 이 집무실에 그것도 업무 시간에 불러서 예. 저는 추행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건 좀 경찰이 이제 내사 들어갔으니까 어떤 좀 뭐 수사가 이루어지겠고요. 그 이후에 뭐 처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요. 그러나 이 사안이요. 단순히 이걸로 끝나지 않고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수도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는. 다음은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사퇴 발표를 하는 모습이 이렇게 서 있죠. 이 모습 옆에 제목을 봐주세요. 총선 전에 성추행. 그런데 총선 뒤에 사퇴. 이겁니다, 지금. 이게 정치권에서 논란인 거예요, 이게. 벌어지기는 총선을 좀 남겨놓고 한 열흘 정도 남겨놓고 벌어졌는데 바로 뭔가 조치가 있는 게 아니라 총선이 딱 끝나자마자 사퇴를 발표했다. 이거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총선까지 시장직 유지하게 해달라. 피해자 측의 읍소. 국민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집무실로 여직원 불러 강제 추행. 뭐 여기 추행이라는 것. 이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강제 추행은 그 혐의보다는 일단 추행을 했다 이 뜻을 강조한 것 같아요. 수사받게 되자 울먹이며 퇴진 선언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추문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요 제목이에요. 총선 전까지 시장직 유지하게 해달라. 이걸 보면은 총선을 상당히 의식을 했다. 여당의 여권에 미칠 파장을 의식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총선 뒤 사태 공증까지 했는데 민주당과 청와대는 몰랐나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일이었었고 부산 쪽에서는 엄청 얘기가 돌았을 거 아니냐. 그런데 몰랐다. 이렇게 물음표가 찍히는 겁니다. 지금. 자, 야당인 미래통합당 청와대까지 보고된 거 아닌가. 민주당 사전에 알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회견 직전에 알았다. 믿어달라.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거돈 시장 총선 날 투표도 비공개로 했습니다. 원래 부산시장 정도의 자치단체장은요. 언론에 공개합니다. 이렇게 투표하는 모습이요. 다 나옵니다. 그런데 비공개였다. 부산 정가에선 이상하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 이런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에 잠깐 봤던 그 논란이 됐던 사진. 요 2018년 사진인데 이것도 좀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여야 여러 가지 뭐 주장들, 입장들을 내놨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 중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 부산 시정의 공백이 불가피해진 것에 대해서도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경우에도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오거돈 시장은 왜 즉시 당에 알리지 않았나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성 인권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추행 이후 오 시장의 행보는 파렴치를 넘어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지난달 시청의 여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서는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회유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자진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하겠다는 그러한 파렴치한 제안까지 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마저 정치적 계산에 이용하고 끝까지 부산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려 한 행위입니다. 오늘 오 전 시장의 기자회견문 일부 문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곳에서 발생한 일에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였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 등의 표현으로 되레 제가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습니다. 이를 우려해 입장문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수차례 타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자회견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작스레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 다시 이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범죄 예방과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부산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어떤 뭐 정치적인 판단 이런 거 없었다. 그냥 이렇게 원래대로 이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오거돈 시장 측의 어떤 이런 태도나 이 시점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공방이 오가고 있어요. 자, 이종호 평론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거돈 시장의 사퇴 발표가 총선 전에 있었다면 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오늘 신문의 제목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예. 자, 민주당 출신 부울경 단체장 모두 재판정에 서게 됐다.
그렇게 부산시장 되겠네요. 빼놓고요. 울산시장 지금 선거 개입 사건에 예. 기소돼 있죠. 그다음에 경남도지사 드루킹 사건에 예. 재판에 있죠. 근데 부산까지 지금 아마도 만약에 수사 이후 기소가 된다면 재판장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앵커 말씀하셨듯이 이 제목이 총선 전에 그대로 실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당 출신 불경 단체장 모두 재판장에 서게 됐다. 도덕적인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정부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 미투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다 배제시켰어요. 예. 현역 의원들 예. 뭐 두 분 뭐 이렇게 그 그렇죠. 소문에 불과했지만 예. 그래도 불구하고 소문이라도 어쨌든 배제시켰습니다. 얘기가 나오면 다 배제. 현역 의원들은 그만큼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확산될 수 있는 도화선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했었어요. 예. 두 번째, 부울경은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이 정부의 사실은 성지 같은 곳입니다. 낙동강 벨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예. 수도권은 수도권 싸움이지만 부울경이야말로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지켜내야 될 그런 이 사수해야 될 곳이었거든요. 예. 이 곳을 만약에 이 제목으로 예. 기사가 나갔다고 한다면 예. 이건 부울경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수도권까지 그대로 밀물듯이 예.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수도권에서도 예. 이 정부의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겁니다. 예. 즉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다시 묻는 거예요. 청와대가 정말로 이걸 몰랐었느냐? 당연히 관리를 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유가 바로 두 가지에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김구락 교수님.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민주당을 이걸 사전에 몰랐었는가? 청와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었는가? 그렇다면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뭔가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야. 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총선 전에 여권 내에서 미래통합당이 뭔가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그 얘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예. 증빙이 되려면 예. 어제 민주당의 행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제 뭘 했냐면 디지털 성범죄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걸 다 알고 있었고 오후에 만약에 오거돈 시장이 발표할 걸 알았다면 그 낭패 볼 일을 오전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 관리를 민주당이 뭐 또는 청와대가 알고 했다. 예. 뭐 그렇게 야당은 또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큰 사건이고 예. 그러니까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예. 그러려면 그만한 증빙 자료가 또는 이제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는 예. 조금의 의혹도 있으면 거의 공천을 안 주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사실 총선 앞두고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여왔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오거돈 시장이 굉장히 치밀하게 관리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이제 총선 전이었던 거잖아요. 예. 사건은. 그러니까 이것이 알려진다. 그러면 거의 여권 내에서 공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의 어떤 소속 정당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의식을 그렇죠. 한 걸로 그건 보이는 뭐 거죠, 지금 그럼. 우리가 PK 지역에서 6석을 이제 민주당에서 예. 얻었잖아요. 그건 뭐 전멸이고 예. 수도권 지역도 뭐 저는 50석 이상 다 뺏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예. 사건이 실질적으로 총선 전에 알았다면. 예. 그러니까 엄청난 원죄를 이제 жил머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아마 총선을 넘기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지만 관리를 좀 철저히 하려고 했을 그렇죠. 것이다. 그렇게 안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진영에서의 어떤 비난은 감당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증까지 가게 된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나 민주당이 그걸 예. 알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최인영 변호사.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일 있었던 정황을 봤을 때는 예. 과연 다른 사람들이 몰랐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 합리적 의문을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시청에 있는 시장 예. 사무실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피해 여성이 자기와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예. 지인이 직접 찾아와서 이 그 시장의 어떤 사무실까지 직접 들어가서 강력한 항의를 했다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상황 속에서 경찰이 왔을 가능성이 크고 일단 보도가 그런 내용이 또 보도가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지금요.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과연 경찰이라든가 정보기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부산시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개하는 것도 총선 이후에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혔단 말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무 그 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관련돼 있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예. 과연 그것이 외부적으로 정보기관이 몰랐을까 하는 합리적 의문을 지금 야권에서 정하고 있고 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마치 예전에 그 이른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도 경찰의 포갑이었지만 예. 더 중요하게 보는 정치적 맥락이 보는 것이 그것을 예.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민주 진영에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에 대한 어떤 성폭행 그것을 그 정치에 이용하려고 예. 했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당의 어떤 그 야당 측의 의문 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측이 예. 분명한 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통합당은 여당이 뭔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펄쩍 뛰면서 회견 때 보고서에 알았다라고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 최창영 교수. 그래서 이게 알 수가 없죠.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권에서. 근데 이건 이것이야말로 워낙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 만약에 민주당이 이걸 알고 은폐했다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성추행의 차원이 아닌 거죠. 그건 완전히 정치적 이제 이슈로 넘어가는 예. 문제인데. 글쎄요, 지금 저 사건이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최진영 변호사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 야당이 사실 뭐 이런 의심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정무라인이 개입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을 좀 이제 총선 후에 이제 예. 처리하려고 사퇴하려고 말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관리를 했겠어요. 물론 이제 정보기관이 여기서 말하는 정무라인은 부산시의 정무라인입니다. 부산시의 정무라인이죠. 예. 부산시의 이제 그 정무라인이 관리를 했을 텐데 예. 이걸 얼마나 철저히 하지 않았겠어요? 부산시 정무라인이. 근데 이거를 그렇게 쉽게 알 수밖에 없게끔 했을까? 나는 그것도 합리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라서 예. 이거야말로 추론이거든요. 알았을 예. 거다 몰랐을 거다라는 게. 그래서 일단 아직 뭐 확실한 건 모르는 없습니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또 물론 알려질 그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뭐 당연히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예. 야당에서. 예. 그 전에는 이걸 또 정책 쟁점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무슨 뭐 코로나 얘기도 하고 예.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예. 야당 내부에 여러 가지 반성 그리고 예. 뭐 비대위 뭐 여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정치권이 얘기하지 말고 정확한 예. 근거와 논거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에 갑자기 어제 네. 불거진 이슈입니다. 지금.